자, 이번에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상행, 요중, 불황장자, 이중이, 천빈. 자, 상행, 행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중후함이다. 그렇죠? 중후함이 우리가 행동을 살펴보면서는 너무 경박하게, 천박하게, 촐랑거리지 않고 약간 중후한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중후함이 필요한데 불황장자, 직역하면 올려보지 않고 오르지 않고 박지 않고 숨기고 그러면 중후하기는 하나 천빈 천하고 가난하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행동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위풍당당하지 않고 무구우면 천하고 가난하다. 그래서 왜 불황장자를 위풍당당하지 않고라고 해석을 했을까라고 좀 궁금했었어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는 중후해야 된다.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무겁고 빈천하다. 불황장자를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이것도 좀 너무 해석을 지나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겁고 빈천하다 이것도 좀 말 이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모양은 매우 중요하니 중요하다고 해석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또 중요하다고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행동이 중요해야 된다. 걸음걸이는 중요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황장자를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중자를 또 거듭으로 해석했어요. 거듭하여 천하고 가난하다. 이 관상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해석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관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중국어라든가 한자를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겠고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식에 맞게 해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중국어를 찾아보니까 중국 원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영요 헌왕 저수자 천이빈. 직역하면 상형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헌왕이에요. 헌왕. 자, 헌왕은 중국말로 찾아보면 위풍당당하다, 기세가 높다, 슈엔왕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헌과 같은데 어찌됐든 위풍당당하다. 그래서 이거를 위풍당당하로 하는 것 같아요. 한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어로 이렇게 돼 있는 해석을 갖다 써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갖다 쓴 것 같아요. 근데 한자는 다르게 써놨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 뜻은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수자, 자 낮을 저자 들이울 수자, 그쵸? 그러니까 낮게 들이운다니까 고개를 떨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그러면 천이빈, 천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중후함이 필요한데 불황장자, 고개를 들지 않고 감추는 자, 또 중국말대로 계속 해석하면 위풍당당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그렇게 걸으면 그렇게 하게 되면 중이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요 밑에 건 제 해석입니다. 중후하기는 하나 천하고 이를 역접으로 볼게요. 중이 천빈, 천하고 빈, 가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문을 참조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보기 안상, 걷는 게 귀해요. 그러면 걸음걸이도 어떤 게 걷는 게 귀하게 걷는 건지 우리가 뒤에 딱 등짐 치고 차분하게 또박또박 걷는 게 귀해 보이긴 하죠. 어쨌든 걷는 게 귀해 보이는 것은 안상,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상스러워야 된다. 걸음걸이가 어떻게 또 상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편안하고 상스럽게 걸어야 걸음걸이가 귀하다는 거죠. 더욱 우자죠. 더욱 귀한 게 어떠냐면 유기복지상. 자, 일어날 기 엎드릴복자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너무 무겁게만 천천히 걸으면 막 장마비가 쏟아지는데 천천히 막 무겁게 천천히 걸어요. 뛸 때는 뛰어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복은 일어날 기 엎드릴복자잖아요. 일어날 때는 경쾌하게 빨리 일어나고 복은 뭐야? 차분하게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경중, 가벼움과 무거움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겁게 행동하는 게 귀하긴 한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일 때는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일어중. 자, 직역하면 무거움에만 하나 되면, 무거움으로만 일관되면, 무거움으로만 편향돼 있으면, 항상 무겁게만 행동한다고 하면, 무거움에만 편향돼 있으면 사행야라, 시체가 걸어가는 것과 같다. 시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송장처럼 무거우면 천하다. 천하단 말도 없는데, 한 다리로 거듭걸으면 죽은 시체 걸음 거다. 이거는 좀 말들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거기에서 문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맞을 수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수십 년씩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부도 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관상을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원전 강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학문적인 입각에서 좀 비판하면서 내용에 충실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귀하게 걸음걸이가 귀해 보이는 것은 안정되고 상스럽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항상 무겁게만 걸어서 좋은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기복지상, 일어나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에 그게 더 귀하다. 즉 가볍게 경쾌하게 움직일 때는 움직여 주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뒷받침하는 게 한쪽으로만 너무 무겁게만 움직이면 그거는 시체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경쾌하게 움직일 때는 경쾌하게 움직여야 되죠. 너무 무겁게만 건다고 좋은 건 아니죠. 자, 상자 요한. 자,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앉아 있는 걸 모습인데 우리가 편안하게 과부자 틀고 앉아 있는 모습들 보기 좋잖아요. 자, 요 안정되어 보였어야 된다. 안정된 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강. 오랫동안 오래를 구자 강자가 굳세죠. 굳세고 건. 그러니까 강건이에요. 강건. 그러니까 굳세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편하게 앉아 있는데 오랫동안 강건하게 딱 앉아 있는 모습을 하면 안이 북이. 편안하면서도 뭐다? 부와 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자세가 흐르지 않고 딱 앉아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좋다. 우리가 이제 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 보면서 꼬부정하고 목도 앞으로 나오고 이제 그 터틀넥이라고 그러죠. 우리 거북이 목처럼 막 앞으로 나오고 이런 모습 잡고 딱 이렇게 과부 같은 모습으로 명상할 때 앉아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여 산악. 산처럼 앉아 있는 모습이 산과 같아요.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허리 반듯 펴고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뒤에 나오네 이견배요. 자, 요거는 어깨견자, 등배자, 허리여자죠. 이런 것이 모름지기수 어때 된다? 고들직이죠. 곧고 경, 굳셀경, 곧고 굳세게 앉아야 된다. 그래서 허리가 다 고되게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여봉만지상. 자, 삼봉우리 봉자죠. 그 다음에 만은 매만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산봉우리처럼 탁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산봉우리와 같으면 필부기 유구라. 부와 귀가 더욱 유자죠. 더욱 유자 쥐 오래간다. 뭘 유자 아득할 유자 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안정된 모습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더 부기가 오래오래 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기가 오래 지속되고 싶으면 이 앉아있는 모습도 이렇게 허리 곧게 세우고 반듯하게 앉아있어라 그 말이죠. 이 경과어이. 자, 이가 턱니자죠. 턱니고 견이 어깨예요. 자, 어깨가 턱을 지나간다. 어깨가 턱을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턱을 지나간다. 어깨가 앞으로 이게 턱보다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어깨가 턱보다 위로 올라간다는 건지 이런 모습인지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턱보다 높고라고 해석했어요. 이거를 한견이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 턱이 어깨를 지나고 이렇게 어깨를 지난다고 해석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육과 이렇게 이제 지난다고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지난 건지.
이 어깨가 턱보다 앞으로 나온다는 건지 이렇게 이런 모습인지 아니면 어깨가 턱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지 이런 모습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자, 근은 이제 힘줄 근자 뼈글자. 그러니까 힘줄 근골 이 힘줄과 뼈가 게으를 근자죠. 게으르고 약하게 되면 불영지상야라 오래 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즉 수명이 짧은 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네요. 거북이 어깨가 턱보다 높은 상이다. 이렇게 거북이 목이 들어가죠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걷기 위해 앉아 있으면 귀신까지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귀신이 여기 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딱 반듯하게 펴야지 이 어깨가 턱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과의 근골 권약자 불영지상야라. 그러니까 반듯하게 앉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희시대노 기쁠 때 갑자기 또 이게 나오죠. 기쁠 때 대노 노함을 수반을 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거기에 또 노함을 그러니까 섞는 거를 여기에 띄고 있어요. 수반하게 되면 필시 반드시 간신. 이게 간신이 뭐예요? 어려울 간자죠. 매울 신자. 어려웠고 우리가 신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신고 나오네요. 신고 아주 혹독한 고난. 매운 어려움이니까 쓸고자 뭐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쁠 때는 그냥 기쁘게 웃어야 되는데 기쁠 때 성냄을 수반한다, 화냄을 수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쁜데 성냄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간신고력, 힘들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즉 매우 고생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다. 기쁠 때 성낸 기운을 띈 사람, 뭐 기뻐해야 될 때 노기를 띠면 이런 말은 있는데 어쨌든 기뻐할 때는 순수하게 웃어야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노시 성내야 되는데 노할 때 오히려 웃으면 이거는 가끔 저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끔가다 성질 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 같은데 노시 반소 정주 강녀 견랑 견한 지성 이게 이제 사나울 한자니까요. 그러면 노해야 될 때 오히려 웃으면 정할 정자 뭐 주인주자 그러면 오히려 강녀 색일각자죠. 색일각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갈여자 뭐 이렇게 간다 그 말이죠. 간다 그다음에 구들견자 그다음에 사나울 한자 그래서 이 사납고 독한 사람의 성질이 있기 마련이다.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주로 모질게 사납고 굳센 이리의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노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독한 사람이다라고 정도 보면 되고 기쁠 때 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기쁠 때 노하죠? 기쁠 때 성낸 기운을 띈 사람. 노할 때는 너무 화가 나다 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노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독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기뻐해야 될 때 노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고생을 자초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동에 있어서 좀 중후함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것도 좋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행요중 불황장자 중이 천빈 보기안상 이우기 유기복지상 일어중 시행야라. 시행야죠? 시중야가 아니라 시행야라. 상자 요한 구강건자 아니 부기 좌여 산악
이 견배요 수직경 여 복만지상 필북이 유구 이 견과의 근골 권약자 불영지상냐 희시 대노 필시 간신 고력지인 노시 반소 정주 강려 견한지상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